성격이죠. 실제 경비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과세인지 아닌지만 구분해주면 여기까지는 뭐야? 자동적으로 두루룩 나온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밖에 없다고. 얘가 비과세인지 아니면 찍어만 주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자동적으로 알아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왜? 이거에 대한 거는 이 급여를 얻기 위한 경비적 성격이지만 실경비로 못해요. 실제 경비로 한다라면 알뜰한 애는 덜 썼으니까 이게 커지니까 과세를 더 하고, 굉장히 사치가 심한 애들은요, 아니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면 명품을 휘감으면 하나도 낼 게 없잖아요. 개인적인 소비 패턴에 따라 이 세금이 정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빼주긴 빼주는데 그렇게 실경비를 못하겠다. 그래서 총 금액에 비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되고요. 그렇게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두 개 있어요. 상용직과 일용직 이렇게 있어요. 근로소득은. 상용직은 말 그대로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계속 근로하는 자, 근로하고 받는 대가, 그런 어떤 대가를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고요. 일용직은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3개월이 되게 중요해요. 석 달을 계속 근로했냐 안 했냐에 따라 일용직이냐 아니냐 여기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데 상용직은 그냥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있죠. 계속 뭐 이런 자도 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일단은 소득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해요. 이 간이세액표가 바로 여기에 프로그램에 녹여져 있다고요. 사람과 구간 있죠. 사람과 그 소득별죠. 사람의 그 부양가족과 소득 그죠? 구간별로 떼야 될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프로그램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얘는 예납적이에요. 예납적이니까 정산을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죠. 예, 언제 하냐면요, 2월 달에 해요. 그 다음은 임년 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임년 2월 기억하시고요. 연말정산을 또 적어 놓습니다. 결정세액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본인 세액이 있죠. 근로자이라면 우리가 서류 보는 방법을 알 줄 알아야 돼요. 서류 중에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세액이 정말 내가 낼 세액에 결정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세액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돼요. 2월 기억하고요. 근데 왜 2월일까요? 연말에 하면 연말정산이면 12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2월달에 하나요? 그죠? 2월달이 카드 사용액을 집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뭐예요? 2월달이에요. 연말에 하면 좋은데 연말에 못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말은 연말인데 실제로는 익년 2월달에 그죠? 정산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용직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계시면은 그죠? 알바생 있잖아요. 하루 그죠? 알바한다. 며칠 알바하는 있죠. 그런 직원들을 쓰고 우리가 이제 일정 세금 납부로 일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당은 일정 세금이 나오면 그걸로 과세 종결하는 소득이 바로 일용직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분리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연말정산할 때 지금이야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 때문에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적출이 되고 오픈하면 PDF 파일을 끌어가지고 자동으로 그죠? 반영을 하니까 굉장히 쉬워졌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회계팀의 직원은 10명인데 직원들은 100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10명이 1000명의 목을 다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일일이 왜냐하면 의료비랄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온 정빈 가지고 일일이 계산해서 확인되는 건 다 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1000명 걸 못한다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알바를 쓰는 거, 알바. 그죠? 알바를 쓰는 거. 알바가 엑셀 할 줄 아는 애들 뭐야? 단순하게 집에서 엑셀 나오면 그것만 자료만 달라고. 너희들은 여기만 입력만 해. 입력만 해서 피벗이나, 그죠? 필터 같은 거 해서 그 자료만 줘. 이렇게 하면요. 그럼 그것만 열면 되잖아. 입력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 알바를 쓰잖아요. 옛날에 저 후배 많이 시켰어요. 후배, 그죠? 후배 불러가지고 한 10명 정도 5명 오게끔 해서 알바 시키고 다른 점심도 사주고 그 다음에 일당도 많이 주고 알바비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가시면 아마 그런 것도 될 거라고 보시고, 내가 언제 드디어 뭐예요? 우리의 본주제, 바로 비과세 소득 6종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 6종. 잘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만, 요건만 잘 되는지만 따져보면, 이까지는 일사천리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 6종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 제외의 차이점은 뭘까요? 과세 제외와 비과세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예 근로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과세 제외는 안 보고 비과세는 일단 근로소득을 보고 비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공통점은 우리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죠. 차이점과 공통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이 명목이 이렇다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되는데, 요건. 요건에 만족하면 비과세, 요건에 만족하지 않으면요 과세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죠? 구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비과세 중에서 제출하지 않는 미제출 비과세가 있고 제출하는 비과세가 있다고.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비과세 6종 중에 2개는 뭐예요? 비과세지만 과세관청에 신고되지 않는 비과세가 2개가 있다면 4개는 뭐예요? 이 내역을 꼭 신고를 해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미제출 비과세, 요거는요 제출 비과세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 나중에 여기에 사원 등록해서 할게요. 년 20년 1월 1일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나중에 이제 사운동급 말고 급여대장 만들 때 있죠. 1월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값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지금 일단 비과세 할 때 확인해 보는데요. 여기 이제 금액을 넣잖아요. 그죠? 여기 뭐 500만 원 집어넣고 500만 원 집어넣고 10만 원. 뭐 20만 원 가까이. 10대 10만 원. 20만 원. 자, 여기 보니까 좋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밑에 하단에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시니까 얘는 보니까 그죠? 과세, 총 지급액은 550인데, 여기 미제출 비과세라고 있잖아요. 비과세는 비과세인데, 미제출이라는 말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550점 10만원.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야 될 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고로 파란 색깔 있잖아.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은 비과세 항목이에요. 자동적으로 기본값이 비과세로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그렇다고요. 6종 중에서 일단 쫙 나온다고. 4개가 딱 나온다고. 3개만 나와요. 기본값은. 기본값은 3개고 이거 만들 건 만들고 뺄 건 빼고 이거 6개인데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급 총액은 얼마죠? 560이잖아요. 맞죠? 여기 한번 볼게요. 560이잖아요. 지급 총액은 560이에요. 근데 여기 과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매기는 과세물은 520이에요. 52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가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40만 원 중에서 제출하는 게 있고 미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미제출 비과세는 얼마라는 거예요? 30이고 제출 비과세는요? 10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제출은 30이고 제출은 10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560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원천세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378520이잖아요. 원천세 378520 이렇게 되죠. 원천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할 때 560이 신고되느냐? 아니야. 그 다음에 과세만 신고되느냐? 아니라고요.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과세 플러스 뭡니까? 비과세 중에서 제출하는 비과세 있죠.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죠? 530이잖아요. 요거가 신고되는 금액이라고요. 지급액이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죠. 즉 지급액의 의미는 그죠? 과세 총액도 아니고 과세만도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 플러스 제출하는 비과세 있죠. 미제출하는 거는 신고가 안 된다고요. 제출하는 비과세를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서 원천세 신고했을 때 1월 달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자동으로 불러오면 이 금액이 여기 378520 이렇게 원천세 신고하는 거거든요. 신고서 520에 근데 총 지급액이 얼마야? 530이잖아. 530. 530이 중에 요거잖아요. 요거. 알겠죠? 아, 요걸 이해하라고요. 이것까지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꽤 많이 돌려봐야지 이걸 이해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아예 어떻게 했어요? 편제를 아예 비과세 중에 제출하는 것, 미제출하는 걸 딱 구분해서 나갑니다. 이게 실기적으로 얘가 또 중요한 그죠? 구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 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과세 그 간판이 뭘까요? 바로 얘가 됩니다. 비과세 간판이 바로 실비 변상급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비라는 건 뭐냐면 종업원들이 어떤 업무를 할 때 경비 같은 게 유발될 때 회사 돈으로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있잖아요. 회사 돈으로 지출을 해서 정산을 받기 애매한 경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그죠? 자가운전보조금. 보통 예전에도 저도 그랬지만 제 차가 있는데 차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끔끔별로 정산을 못 받아요. 왜? 그 감가상각비도 있죠. 뭐 기름값도 있지, 뭐 주차비도 있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건바이건으로 받는다는 게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랄지 이런 걸 누가 어떻게 특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네가 네 차를 업무에 쓰는 거 내가 아니까 네 돈을 일단 써. 네 돈 들어가는 거 알아. 네가 실제 경비는 누가 내는 거야? 실제 비용은 실비는 누가 내는 거죠? 근로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내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내고 뭐야?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산을 못하니 일정한 금액을 변상적으로 급여 줄 때 줄게. 그죠? 그게 바로 실비 변상 급여인 거예요. 실제 사용한 실비를 변상적으로 받는 급여. 그러니까 내가 쓴 거를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비과세가 돼야 되지, 그죠? 내가 급여 받는다, 급여에 이 금액이 있다 해서 회사에 근로대가를 주고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쓴 걸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쓴 건 한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감가상각비 이런 걸 포함해서 한 월정액을 한 20만 원 정도 내에서 보통 주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기 나와요. 바로 자가운전보조금 되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요, 차량 유지비라는 수당 명목을 사용해요. 기업에서는 차량 유지비 뭐 있어요, 그죠? 이런 명목으로 사용하는데 세법상의 정확한 용어는요, 자가운전보조금 되겠습니다. 세법의 용어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얘를 20만 원까지는 뭐야?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월 20만 원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20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 10만 원은 프로그램이 알아가지고 과세를 전환시켜서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과세가 된다고 딱 집어넣으면 20까지는 비과세로 인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한돈의 비과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돈의 비과세, 한도 내에 비과세가 된다는 말은 얘가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은
이 수당은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걸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근데 요건이 무조건 그죠? 월 2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 세 개를 만족해야 된다고.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된다고. 엄마 차량, 와이프 차량, 배우자 차량 안 된다고요. 공동 명의까지 인정해요. 차량 등록 정상에 본인 명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업무에 사용해야 돼요. 오로지 출퇴근에만 사용하면 안 돼요. 업무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실비정산을 받으면 안 돼요. 실비정산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용한 거를 그때 건 바이 건으로 뭐예요? 건별로 다 돈을 청구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만족했을 때 20만 원까지는요. 한돈의 비과세가 된다. 아시겠죠?